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첫 기착지 부산. 아직도 부산의 도심 속에는 그 은혜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전파된 복음이 부산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교수님, 진짜 부산은 네, 언덕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 산이라서 그런가요? 사실 부산이라는 지명이 나온 게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뒤가 네. 지금은 이제 증산공원이라고 불리우는데 네. 그 증자가 시루떡 증자예요. 아, 우리가 삼봉우리가 뾰족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위가 조금 시루떡 같아요. 아. 그 이유는 이제 임진왜란 때 네. 왜군들이 들어와서 네. 외성을 세웠어요. 아, 여기다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산이라고 됐고 그 전에는 부자가 소뚜껑 부자예요. 뾰족한. 아. 그래서 부산이라는 지명이 이곳에서 나왔다고들 말씀하시죠. 아, 그렇구나. 지금도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증산공원이 있죠. 아, 그래서 그렇게 또 유래가 있군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산이죠. 산이 많죠. 그러니까요. 와서 보니까 산이 많고 그러고 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약간 서양식 건물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건 어떤 건물일까요, 교수님? 이 건물은 지금 이제 보면 부산진 일신여학교라고 쓰여져 있죠. 네. 굉장히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요? 건물을 보면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하나는 1층과 2층의 외벽 디자인이 좀 다르지요. 그러네요. 그 이유는 1층은 1909년에 단층으로 세워지고 아. 1931년에 복층으로 확장이 되어졌죠. 증축이 된 거네요. 증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부산진 일신여학교라고 되어져 있는데 네. 이 학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여성 교육 기관이 바로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서양식이지요. 네. 지금도 부산에 보면은 일본식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서양식 건축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유일한 건물이 바로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물이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 세 번째 의미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태극기가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 건물은 부산시 기념물 55호예요. 아, 시 지정으로 된 거예요? 시 지정이 됐죠. 그 이유는 부산 지역에 최초의 3.1 운동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진짜요? 네. 바로 이곳에서 3.1 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어린 여학생들과 선교사님들 또 조선인 교사들이 함께 이 3.1 만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지요. 100여 년 전 3.1 운동의 첫 깃발을 올렸던 이곳.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이 목 놓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현재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인과 동시에 부산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사역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시작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호주 선교사들의 선교 노력, 복음화의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갖기 이전에 이 건물은 1895년에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성 근대 교육이. 근데 그 이전에도 선교사들은 고아 여성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호주 원주민 말로 미우라, 즉 미우라. 쉼터라고 하는 뜻의 고아원을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1895년에 본격적인 고등교육을, 근대교 여성 교육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 교회의 교육 선교의 열매인 곳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이렇게 봉긋이 올라온 언덕배기에 네. 선교사들의 스테이션, 미션 본부가 있거든요. 네. 서울도 그렇지만 또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네. 바로 이곳도 보면은 이렇게 교육 선교의 열매인 부산진 일신여학교가 있고 또 복음전도의 열매인 부산진 교회가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시기는 좀 늦춰졌지만
6.25 전쟁 때 세워진 의료선교의 열매인 부산 일신 기독병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예. 복음선교와 의료선교와 교육선교 이 한 세트가 미션 스테이션이 부산 지역의 선교를 담당했던 미션 스테이션, 그러니까 선교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 지역이. 그러네요. 부산에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연 호주의 선교사들. 특히나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했던 시기에 세워진 부산진 일신여학교는 많은 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키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재로 성장시켰는데요. 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 건물벽에 보면은 예. 특별히 이 지역은 이제 어린 여학생들과 선교사님들이 또 조선인 교사들이 3.1 운동을 시작을 해서 예. 그 3.1 운동이 이제 물론 원하던 독립을 성취하진 못하고 이 어린 학생들과 교사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아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함께 이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사진이 바로 이 병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죠. 아하. 지금은 물론 이렇게 저희가 복원은 되어진 건물이지만 그 흑백 사진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비록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바로 이곳 같은 공간 속에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뭉클해진 것 같습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오. 그러니까 이 건물이 1층에는 처음에 세웠을 때는 여기서 교육을 했던 장소인 거죠? 그렇죠. 교실인 거죠? 이 건물은 보시면은 이제 부산광역시하고 이 동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 건물을 이제 새로 리모델링 한 예. 것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건물 공간은 크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공간이 하나가 있고 또 옆에 공간, 또 2층에도 2 공간이 있죠. 예. 근데 그 공간마다 하나씩의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이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지 그 건축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층에 가면은 근대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3.1 운동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 이 2가지가 각각 방마다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우리 첫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리모델링 과정에서 네. 이제 이 벽면이나 이 건물의 원래적인 그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 강화 유리를 사용해서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싹 걷어낸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있었다. 와, 여기 진짜 그때 당시 공부했던 책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형식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만약에 이곳을 찾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냥 오시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당시의 교실이 그대로 재현된 이곳에서 책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정말 이곳에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는데요. 그만큼 그 역사 속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어린 여성들이 3.1 운동을 주도했을까? 그러게요. 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부산진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공부했던 교과 과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네. 우리가 선교학교, 미션 스쿨이라고 하지만 단지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인문, 사회, 과학, 그러니까 전 전반야에. 분야를 가르친 거죠. 글자 그대로 근대 여성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린 여성들이었지만 이런 선교사들을 통한 기독교 교육기관을 통한 근대 여성 인문, 사회, 과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를 바라보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이 있었겠죠. 그 점에서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그 점을 고려한다면은 어린 여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3.1 운동을 이곳에서 촉발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보통 3.1 운동하게 되면 남성이 주도해가지고 남성들에 의한 어떤 그렇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산은 그것도 큰 학생들도 아니고 여학교 또 작은 소학교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여학생들이 이곳에서 3.1 운동을 촉발했다는 것은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사회 교육의 어떤 결과로서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이 공존하는 교육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3.1 운동은 그것의 어떤 외화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 속 영웅의 모습으로 기억될 이름들. 특히나 이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러웠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배움을 통한 지식의 확장이 독립운동을 주도해 나갈 힘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 바탕에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이 네. 이제 두 번째 전시실인데요. 네. 이 공간은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를 세운 이 학교의 설립자는 호주 선교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학교가 세워지기 수년 전에 처음으로 호주 선교사가 부산 땅을 밟거든요. 네. 1889년 10월에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부산을 통해서 조선을 들어옵니다. 네. 호주에서 온 최초의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 누나 메리 데이비스를 서울에 두고 부산 선교를 위해 떠났던 그는 꿈을 펼치지 못한 채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 이후 이 땅에 찾아온 5명의 호주 선교사들. 바로 그들이 이곳에 학교를 짓고 맨치스 선교사를 초대 교장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1892년 초가 상간으로 고아원으로 시작되어서 네. 1909년 단층 건물로 본격적인 근대여성 교육이 시작이 되어지고 네. 1931년에 2층으로 증축되어진 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활동했던 선교사님들, 네. 또 학생들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아까 외부에서 말씀드렸지만 3.1 운동을 주도하고 일경에 의해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던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출강 후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두 사람의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이 건물 앞에서 한 그런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이 기둥과 벽면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 장소이지요. 아, 그렇군요. 한강 이남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인 부산진 일신여학교. 그 첫 시작은 초가집에 고아를 데려다가 교육을 했던 고아원이었는데요. 이후 점점 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선교사들은 고등과를 병치하고 건물을 2층으로 중축하는 등 그 규모와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네. 이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외부에서 올라가게 되게 되거든요. 재밌는 곳인데요. 네. 이 계단이 네. 여기와 저 뒤쪽에 두 개의 계단이 있지요. 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은 네. 부산의 해변이 네. 지금 우리가 보는 해변은 사실 일제를 시기에 복개되어진 그 부분이 저 큰 길 건너편이죠. 아. 이 부산시 아까 오셨던 그 큰 길가가 예. 말하자면 예전 해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 앞에 매립이 딱 됐다고 볼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당시에 보았을 때는 해변가가 내려다 보이고 이 언덕에서 바라봤을 때는 부산에 들어오는 부산항이 그대로 보이겠네. 보이는 가장 어떤 적합한 장소가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부산 지역 보금화에 있어서 성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좌천동 선교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03년
중앙동의 앞바다가 매립되면서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의 부산항과 바다 풍경, 일제 강점기를 지나며 매립과 매축 공사를 통해 남항이 건설되고 바다 인근의 동광동 일대도 모두 옛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공간은요. 네. 제가 아까 이 부산제 일신여학교가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 여성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성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지요. 아하. 그래서 그 당시 교지를 통해 가지고 졸업생 현황이나 네.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머나. 이제 그 초기 호주의 여성 선교사들이 보이죠. 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곳도 부산제 일신여학교고 선교사들도 여성이 다수입니다. 그것은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의 여전도회가 이곳 부산 지역 선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선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선교 방침은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왔던 선교사들 5명 중에 물론 한 분은 사모님이었지만 네. 4명의 여성과 1명의 목사님.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의 80%가 여성 선교사들이었겠죠. 그러네요. 그 당시에 조선 문화를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남성을 선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당시 여성 중심의 사역을 펼쳤던 호주 선교사들. 집 앞에 버려진 아이를 양료로 삼아 양육하고 약자들을 보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나아가 여성 교육에도 앞장서며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6.25 전쟁 때 세워진 일생 기독병원도 산모와 영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여성의 선교가 이루어진 가장 어떤 모델적인 공간이 바로 이 부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맞춤 전도, 맞춤 선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그 서울이나 경북 지역의 선교가 위로부터의 선교, 또 남성 중심적인 선교를 맞아요. 통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선교가 위로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철저하게 여성을 위한 여성의 아래로부터의 선교가 진행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당시 여성들에게 이루어진 근대 교육을 통해 부산의 독립운동을 이끈 주역들을 키움으로써 호주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단지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교육적, 역사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학교의 설립자 맥켄지 선교사님이 있고 초대 교장인 베안 맨지스, 이 두 분이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분은 이제 복음 선교사인데 의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호주에 있으면서 인근 태평양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 경남 지역에 한센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태평양 지역 선교를 하면서 그런 환자들을 보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한센병에 걸렸을 경우에 사망률이 높았는데 이분이 이제 신약을 이제 그 신약을 가지고 이제 치료에 도입하면서 그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센병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의 따님이 4명이 있는데 4명이네. 그 중에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가 의료 선교사도 아니면서 그런 의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들이 낳고 자랐던 이 부산 지역에 산모들이나 영아들의 그런 열악한 형편을 보면서 큰 딸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둘째 딸은 그 산부인과 전문 간호사가 되지요. 그리고 호주에서 의사 간호사가 되고 난 뒤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이 그들의 고향인 부산을 생각하면서 1952년에 이곳에 병원을 세우지요. 그게 일신 기독병원이고 그 선친의 사역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았던 산모들이나 유아들의 사망률을 그 두 자매가
굉장히 낮추는데 일조를 했고 그 병원이 지금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부산 지역에 미치고 있지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산부인과 의사로 또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생명을 살리는 의료사역을 펼친 맥켄지 선교사의 두 딸 매혜란, 매혜영. 1952년 그녀들에 의해 세워진 일신기독병원은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여전히 두 자매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보았던 것처럼 건축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 건물, 네. 또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바로 이 장소에서 부산 지역의 3.1운동이 처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학교의 졸업생이면서 당시에 3.1운동에 참여했던 김반수라고 하는 동문이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편지글로 그대로 이곳에 작성을 해서 바로 3.1운동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3.1운동이 일어났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신 여학교 몇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출가시킬 때 쓰려고 장만해둔 혼숫감, 옥양목을 어머니 몰래 끄집어내어 기숙사로 가지고 가서 초저녁에는 기숙사 벽장 속에 숨어 있다가 밤 10시가 넘어 창문에 불빛이 밖으로 안 나가기 위해 창문에 이불을 가리고 옥양목에다가 대접을 엎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붉은 물, 거물 물로 칠하여 겨우 마련한 태극기를 들고 3월 11일 밤 8시경 거리로 가지고 나가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목이 터지라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3.1운동이 시작되고 어떻게 준비되어졌는지 어떤 심경으로 3.1운동을 시작을 했는지가 이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네요. 서울에서부터 내려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그들. 일신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기숙사 벽장에 숨어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운동을 이끌었는데요. 폐교의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은 부산진교회네요. 부산진 교회이죠. 예. 1891년에 세워진 부산 지역의 최초 교회, 초량교회와 함께 예. 그런 최초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예. 1891년 세워진 부산진교회. 이후 앵글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는 등 복음의 중심지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왔는데요. 맥켄지 선교사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세워진 부산진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며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어온 이곳은 지금까지도 부산 지역의 모 교회이자 은혜의 장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부산에 온 제2진 호주 선교사 중에 한 분이고 네. 부산진 일신여학교의 설립을 주도적으로 했던 벨 맨지스 선교사의 공로를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그 비석이 있고 이것은 이 부산 지역 최초의 순교 선교사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 무덤가에 있었던 묘비석이거든요. 네. 물론 진짜 묘비석은 아니고 네. 그 사진을 참조해서 그대로 복원한 묘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도 네. 그대로거든요. In loving memory of Joseph Henry Davis.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묘비이고 네. 여기에 보면은 한국에 온 최초의 호주 선교사이다. 그리고 이곳 부산에 1890년에 도착하셨고 1890년 4월 5일 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처럼 33세 나이에 돌아가신 거지요. 참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 그 밑에 보면 이제 to live Christ, to die gain이라고 있는데 네. 이것은 성경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그 말씀이죠. To live Christ, to die gain.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그런 헨리 데이비스의 어떤 선교적 삶을 그대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그대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워졌고 네. 그분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것이지요. 부산 선교를 꿈꾸었던 데이비드 선교사와 맨지스 선교사. 그들의 부산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부산 지역 선교를 위한 선교 거점이면서 글쎄요 어떤 거룩한 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부산 지역 최초의 교회인 부산진 교회가 있고 또 돌아보면은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금성고등학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도 있고 또 부산진 일신여학교 건물도 있고 또 이쪽 지역을 담당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부산노회 회관도 있지요. 지금도 이렇게 시설들이 몰려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복음화율에 가장 저조한 부산 지역의 교회와 학교와 또 교회의 기관과 또 기독병원이 함께 몰려있는 이곳을 초기 기독교 역사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 선교의 거점, 출발지, 요람 혹은 거룩한 선교의 언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호주 선교사님들, 호주 장로교, 호주 기독교의 그런 영향이 이렇게 교회와 학교와 그다음에 병원과 또 이렇게 선교 동산을 통해 가지고 조성된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우리가 몰랐던 선교사님들이 또 다시 한번 더 아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중심은 평양과 서울이었거든요. 평양과 서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동북단의 함경도, 동남단의 이곳 부산 경남 지역, 동북단의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부가 그리고 동남단의 이곳 부산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부가 선교를 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미국 중심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함경도 지역과 경남 지역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기독교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의 항구 도시 부산. 많은 선교사들의 첫 기착지였던 이 도시에서 이 땅에 심겨진 하늘의 미랄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